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2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6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전에 좌측 상단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있는 유로파와 챔피언스 리그 반영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를 나가는 팀들은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로파 자체는 아예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 그리고 세비야, 그리고 세비야랑 바르셀로나, 이렇게 세 개의 팀이 이 승무패에 들어와 있는 팀들 중에서 다음 주에 경기가 있는 팀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팀들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랑 세비야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와 이제 주중에 컵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로테이션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지만, 일단은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바르셀로나는 알라베스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서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변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그라나다는 에레라 그리고 루이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6승 3무 2패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르마 그리고 에레라, 트리피어, 펠릭스 등 결장 예정자가 주전급의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연승이 일단은 끊긴 상황이지만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선 7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죠. 일단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홈에서 좋은 그라나다, 그리고 아틀레티코는 좀 결장 예정자가 많아서 그런지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의 특이점은 일단은 아틀레티코가 2연승을 하고 있고, 그라나다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초안에서는 그냥 경기력만 보고 그라나다의 패 쪽으로 좀 생각을 했다가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결장 예정자가 좀 너무 많다라는 점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그라나다가 홈에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일단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라나다가 승리하기에는 데이터적으로도 아틀레티코 상대로 약했었던 모습들과 아틀레티코가 어쨌든 수아레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모습과 원정에서의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승은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조금 이변까지 좀 포함을 해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서는 그라나다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지 않는 이유는 그라나다의 수비가 침투나 이제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 많은 팀이어서 무승부까지만 가져가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승은 좀 받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보다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도르트문트는 비첼, 아자르, 로만 키퍼가 결장 예정이고 메니에르 선수도 결장 예정입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는 1승 1무 3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도르트문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 세세뇽, 가이거, 하바드, 케빈, 악포그만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도르트문트 홈에서는 최근에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도르트문트가 호펜하임 상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지난 경기 패배를 했다라는 모습을 조금 참고를 해봤을 때는 이 경기에서는 다시 또 한번 집중을 해서 호펜하임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호펜하임이 최근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너무나도 많고 결장 예정자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더라도 저는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으로 이변을 바라보지 않고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레버쿠젠은 바움가르팅거 그리고 벤더
그리고 바이저, 벨라라비 등 결장 예정자가 많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는 5승 3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는 카이손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1승 2무 6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은 맞대결을 봤을 때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이 마인츠 상대로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버쿠젠이 마인츠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의 특이점은 해외 구매율이 조금 이상합니다. 해외 구매율이 마인츠 쪽으로 좀 몰렸어요. 근데 지난 회차도 이런 경기가 있었죠. 그 프랑크푸르트와 호펜하임의 그런 경기였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정배 쪽으로 보이는 그런 경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호펜하임 쪽으로 회의 구매율이 좀 몰려서 저는 그 경기 좀 지운 픽도 있었고 승패 방향으로 갔었던 픽이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정배가 떴었는데 이 경기도 그런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인츠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라는 점과 카이손이 없다라는 점이 좀 걸리고요. 레버쿠젠의 결정 예정자는 많지만 어쨌든 디아비 선수를 비롯해서 이런 우측에서의 공격도 굉장히 좋고 지난 경기 또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브레멘은 필크루그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제게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출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멘은 홈에서 2승 3무 4패로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라이부르크는 살라이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3승 2무 4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레멘이 홈일 때 최근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안에서는 이 경기를 승무 방향으로 봤었죠. 일단 승무 방향으로 봤었다가 이 투표율 자체가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여서 투픽을 쓰더라도 프라이부르크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는 어떻게 보면 프라이부르크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통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저는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브레멘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이변을 보는 이유는 프라이부르크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브레멘이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유난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 경기를 상성을 포함을 해서 브레멘 사이드 쪽으로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만 본다면 프라이부르크가 더 낫습니다. 원정일지라도 어쨌든 브레멘도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분명히 더 좋아 보이는 건 맞지만 경기력으로는 프라이부르크지만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성을 포함을 해서 이변이라면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멘의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고요. 슈투트가르트는 곤잘레스 그리고 카스트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1승 5무 3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헤르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코르도바, 보야타, 플라테나르트 그리고 딜러선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4연속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3무 5패로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조금 적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안에서는 이 경기를 좀 이변을 바라보고 아예 그냥 꺾어서 슈투트가르트의 무패 투픽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 좀 무승부가 적다라는 모습을 참고를 해서 이 경기를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 단통이라면 무승부가 적은 모습 때문에 슈투트가르트의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이변을 바라보는 이유는 헤르타 베를린이 연패가 좀 길다라는 점이 있고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는 좀 좋지 않은 팀이라는 점과 슈투트가르트가 공격에서의 이런 스피드는 굉장히 좋은데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운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 헤르타 베를린에게 공간을 많이 내준다면 헤르타 베를린이 분명히 제 생각에서는 스쿼드만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정력이 좋지 않고 수비적으로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좀 이 슈투트가르트가 이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이 헤르타 베를린이 또 5연패까지는 갈 만큼의 이런 스쿼드는 아닐 것 같고, 말씀드렸던 슈투트가르트의 홈에서의 전적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저는 이변으로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예 그냥 꺾어서 무패 방향보다는 그래도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쪘기 때문에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우에스카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이 주중에 컵 경기도 있었죠. 주중에 컵 경기에서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까지 있습니다. 오스카 그리고 마르코스 그리고 오캄포스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4승 1패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4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7승 1무 2패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죠. 우에스카 같은 경우는 라미레즈 그리고 페드로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원정에서 1승 5무 5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중에 프로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비야가 저는 로테이션을 좀 가동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리그에 집중을 하는 쪽보다는 그 컵 경기도 이제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죠.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비야는 지금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팀이 꼴찌인 우에스카기 때문에. 하지만 우에스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뭐 측면에서의 모습이나 아니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 그리고 라파미르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우에스카이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비야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뭐 세트피스나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안에서는 승무 투픽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들은 세비야가 주중에 컵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주전급 선수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오히려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에스카가 이길 가능성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우에스카의 경기력과 이 강등 버프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에스카 역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판단을 했고 세비야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컵 경기에서 세비야의 경기에서 주전급 선수들로 나왔었고요.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이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6승 3무 1패로 홈에서의 전적은 원정보단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패배는 단 1패밖에 없는 팀이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흐름 자체는 뭐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부상자가 좀 많다라는 점이 걸리는데 이 파티나 쿠티뉴, 로베르토, 아라우오, 피케, 브레이스웨이트 등 그리고 데스트까지 해서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히나 부상자들에서 이제 공격에서의 부상자도 많고 수비에서도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수비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최근에 이런 바르셀로나의 모습을 보면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 호드리고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원정에서 2승 3무 5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이변을 보지 않는 이유는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알라베스의 이런 역습에서의 한방은 분명히 보유하고 있지만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가 뭐 컵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 특히나 덴벨레 선수도 굉장히 좋고 그리즈만과 메시의 호흡 또는 뭐 2선이나 3선 자원들에서의 뭐 더용이나 페드리 선수의 이런 침투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알라베스 정도는 무난하게 저는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당 또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된 경기여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이변을 보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8방향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대 샬케의 경기고요.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 슐루터백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렌츠, 프레멜, 크루즈, 베커 등 결정 예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홈에서 9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의 전적은 4승 5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다소 좀 많다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단 1패밖에 하고 있진 않고요. 샬케 같은 경우에 파시엔시아, 훈텔라르, 사네, 루드비 등 결장 예정자가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원정에서는 0승 3무 6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단 1승도 없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뭐 많은 상대 전적은 없지만 이 세 경기를 봤었을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니온 베를린이 예상대로 낮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는 1승 1무 3패로 좋지 않은 우니온 베를린이긴 하지만 어쨌든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니온이라는 점과 샬케는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우니온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점은 우니온 베를린이 결장 예정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 살짝은 좀 걸리긴 하지만 배당이 이 정도로 책정이 됐다면 저는 우니온이 무난하게 이기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을 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샬케의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폴더를 쓰기에는 좀 아깝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헤타페 같은 경우에 주중에 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있었죠. 근데 그 경기에서 슈팅 1개 때렸어요.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슈팅 1개밖에 때리지 못했습니다. 제네 선수가 지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고요. 2연패를 하고 있는 헤타페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4승 3무 4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5승 3무 3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야르사발이 일단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뭐 다비드 실바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다라는 점과 홈에서 지금 헤타페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분위기에서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중에 경기까지 있었던 그런 헤타페이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도 가지고 있을 테고 이 레알 마드리드에게 무기력하게 좀 패배했던 모습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뭐 최근에 흐름 자체는 좋은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경기 대승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했고 이삭 선수가 지속적으로 득점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헤타페의 지금 무뎌진 압박이나 수비적으로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에게 크로스 상황에서 2골이나 실점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모습과 이제 라인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생각을 해본다면 침투가 좋은 소시에다드고 공격진이 굉장히 좋은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잡아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켈른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고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4승 5무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켈른 같은 경우에는 볼프 그리고 안데르손, 세바스티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4승 3무 3패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다라는 점과 프랑크푸르트가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헤이 구매율에서 승패 방향으로 좀 나왔고 구매율이 조금 이 경기도 이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버쿠젠과 마인츠의 경기처럼 역배팀인 켈른에게 구매율이 좀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좀 그 부분 때문에도 좀 의심을 하고 있고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에서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 때문에 약간은 이변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초안에서도 그랬었고 최종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안에서는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뭐 구매율이 좀 승패 방향으로 좀 나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켈른이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최근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까지 좀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켈른이 이런 역습이 좀 준수한 편이고, 그리고 크로스나 특히나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은 팀으로 생각을 하는데, 프랑크푸르트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공격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가져오는 그런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켈른이 이길 가능성도 해외 구매율처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버쿠젠과 프랑크푸르트 둘 중 한 경기는 구매율이 좀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둘 중 한 경기는 부러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연승이 긴 타이밍에서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는 해외 구매율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가려다가 프랑크푸르트의 패까지 받쳐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항상 이변을 포함해서 최근에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계속 정배가 뜨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뭐 추천을 드리자면 프랑크푸르트의 승을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해외 구매율과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레알 마드리드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그리고 카르발, 발베르데, 라모스, 아자르 등 결장 예정자가 굉장히 많죠.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7승 3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4무 5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제가 초안에서는 무승부로 좀 이변을 바라봤었다가 최종 픽에서는 단통 승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체력적인 부담과 부상자가 좀 많아서 발렌시아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 좀 봤었다가 최종 픽에서는 단통 승으로 바꾼 이유는 일단 주중 경기에서 모습이 좋았습니다. 물론 헤타페가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헤타페여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크로스 상황에서의 굉장히 좋았던 모습들은 발렌시아가 이 크로스 수비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크로스 수비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헤타페와의 경기 때처럼 보여줬던 그런 크로스 공격이라면 발렌시아가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원정에서 좋지 않은 발렌시아고 이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그런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홈에서는 6승 3무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선 3승 4무 2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다수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홈에서 볼프스부르크가 좀 쉽게 지지 않는, 최근에 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좀 홈에서의 패턴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 승리한 다음에 무승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승리하고 또 무승부하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홈에서의 기준이고요. 직전에는 볼프스부르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적으로 본다면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온다라는 패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최종 픽에서는 이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갔고요. 초안에서는 단통 승만 봤었지만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승부까지 받친 이유는 말씀드렸던 그 패턴에서의 모습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볼프스부르크가 저는 이 경기는 좀 투표율이 균등하게 좀 분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투표율을 봤을 때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투표율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투픽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에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글라드바흐가 지난 경기에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 지지난 경기들까지만 했을 때는 그래도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그런 팀 압박의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포함을 했고요. 글라드바흐의 승을 보지 않는 부분은 글라드바흐가 원정에서 주치하는 팀이라는 점과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패배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에이바르는 로드리게스 그리고 코레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1승 4무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 안드레 그리고 산체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4무 5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에이바르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초안에서는 에이바르의 승을 좀 봤었던 부분은 두 팀의 경기력은 무승부에 조금 가깝지만 투표율이 무승부가 정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고, 이 두 팀이 수비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조금 더 나은 팀은 에이바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에이바르의 승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초안에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승 쪽으로 봤었는데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꾼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에이바르가 이 투표율 자체가 저는 무승부가 투표율 1위일 줄 알았는데 승이 투표율 1위여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첫 번째로 판단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이바르가 홈에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줄 줄 몰랐는데 홈에서 단 1승밖에 없고 1승 4무 6패로 좀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돌리드도 반면에 원정에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어서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그냥 경기력대로 무승부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에이바르의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사무엘 그리고 이보라, 코클랭, 페냐, 가스파르 등 결정 예상자가 많고요.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5승 6무로 홈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마르크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에선 4승 1무 6패로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의 특이사항은 비아레알이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는 초안에서는 제가 승패로 갔었지만 다른 경기들이 좀 애매한 경기들이 좀 많았어서 다른 경기들에 조금 더 폴더를 쓰고자 이 경기를 좀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저는 뭐 이변으로 그냥 비아레알의 단통 패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비아레알이 홈에서 베티스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비아레알이 홈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 그리고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 자체는 힘든 데이터여서 이 경기를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패 방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통으로 가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비아레알의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비아레알은 좀 아쉽습니다. 결장 예정자도 굉장히 많고,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는 마르크 선수 외에는 결장 예정자가 없기 때문에 베스트 상태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비아레알이 보여주는 이런 경기력과 이 베티스가 보여주는 경기력, 베티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베티스였었기 때문에 저는 비아레알의 이런 수비적으로 주력이 느려서 그런 뒷공간과 측면 공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베티스가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아레알이 홈에서 이 패배가 없다라는 점과 상대 전적에서 베티스 상대로 좀 우세한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경기력을 조금 더 믿고 비아레알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이번 회차는 36,000원으로 갔습니다. 좀 지워야 될 경기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36,000원으로 가봤고요.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그라나다의 무패 투픽, 2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단통승, 3번은 레버쿠젠의 단통승, 4번은 브레멘의 단통 무승부, 5번은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패배, 6번은 세비야의 승무패로 지웠고요. 7번은 바르셀로나의 단통승, 8번은 우니온 베를린의 단통승, 9번은 헤타페의 단통 패배, 10번은 프랑크푸르트의 승무패로 지웠습니다. 11번은 레알의 단통승, 12번은 볼프스부르크의 승무 투픽, 13번은 에이발의 단통 무승부, 14번은 비아렐의 단통 패.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프로토 경기들과 그리고 풀벳 독시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